이어서 바로 채용 설명회의 첫 번째 기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공공기관이죠. 바로 새만금개발공사입니다. 자,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의 채용 설명은요, 경영지원처의 김주현 과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만금개발공사의 채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공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경영지원처의 김주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관 소개부터 채용 절차까지 4단계에 걸쳐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 3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꿈의 땅에서 성공과 기회의 땅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주도 매립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의 투자와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션과 비전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새만금의 성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새만금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7대 경영 목표와 4대 경영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의 추진으로 스마트 수변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와 친환경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경영관리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러한 7대 경영 목표와 4대 경영 전략은 새만금 개발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임 경영의 이정표이자 등뼈가 될 것입니다.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지향하는 가치는 패스트입니다.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맡은 바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신속하고 상호 긴밀한 협업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채우는 새만금 크리에이터.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바다 위의 대지를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꿈을 현실로 채우는 새만금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그러면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약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체되어 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새만금위원회, 국토부, 농림부 등 다양한 기관이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며 큰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8년 9월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역입니다. 2018년 설립되어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이 있었으며 21년에는 3구역 사업 착공,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 준공이 있었습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신생기관입니다. 조직은 3본부 2실, 10처 2단, 그리고 총 18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5명이며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입니다. 공사는 현재 군산 본사 사옥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순환 근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인력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젊은 조직입니다. 직원 평균 연령은 약 36세로 20, 30대 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채로운 조직입니다. 신생기관답게 공공, 공무원, 민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직된 공공기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유연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공사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입니다. 공사 핵심 사업으로 약 200만 평의 땅을 매립하여 정주인구 약 2만 5천 명의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다음으로 육상태양광 13구역 사업입니다. 현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총 발전 설비 용량은 200메가와트급이며 현재 1, 3구역 모두 조성 완료하여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노선 길이 4.9km의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조성하여 새만금 사업지 일대 관광 사업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용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상반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직 8명, 체험 인턴 6명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반기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채용 동향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동향입니다. 공사는 2018년 설립되어 도입기를 거쳐 현재 성장기의 초입부에 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초창기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대비 큰 규모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약 10명 정도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성장기에 있는 만큼 이 정도 규모의 채용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채용에는 크게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입니다. 입사 지원 시 학력 제한이 없으며 전형별 블라인드 번호를 재부여하여 지원자에 대한 식별 요소를 완전 차단합니다. 또한 매 전형별로 외부 전문가와 감사인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탈스펙 직무 중심 채용입니다. 토익 점수나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자격증 가점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사, 기술사, 전문 자격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형평적 열린 채용입니다. 지역인재, 청년 등 사회형평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을 진행하여 기관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형평 인재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공사는 작년
공정채용 우수기간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정부 권고 기준 대비 지역 인재는 1.4배, 청년은 3배 초과 고용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시 자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어떠한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대졸 학력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대사항입니다. 공사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 지역인재,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 기관과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하면 청년에 대해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전 전형에 걸쳐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사 인턴 경험자의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새만금 개발공사 체험형 인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채용 전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이후 각 전형별 세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은 2022년 정기 채용 기준이 오니 실제로 지원하실 때는 꼭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서류 심사, 필기 전형, 실무 면접, 심층 면접에 이어 총 4단계에 걸쳐 채용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전 전형의 점수가 이후 전형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들식 채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의 경우 30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100%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학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은 다들 익숙해지셨겠지만 아직도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해서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는 저희 공사의 특성상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지원 시에는 본인의 직무 역량과 무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사는 여러 계량적 요소를 반영하여 서류 전형을 평가하거나 단순 적부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여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5배수를 선발하며 직업 기초능력평가 50%, 전공 필기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업 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위 말하는 피셋형과 모듈형이 혼합된 형태로 출제됩니다. NCS와 전공 50%씩 반영하는 공사 필기 전형의 특성상 균형 있게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무 면접입니다. 실무 면접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며 채용 직무와 관련된 발표 면접을 진행합니다.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며 발표 면접의 경우 논리력과 설득력,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 전형입니다. 심층 면접 전형에서는 1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상황에 대한 행동이나 판단을 근거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경험 행동 면접, 즉 BEI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다대다 집단 면접이며 직무 역량과 조직적 합성을 평가합니다. BEI 면접의 경우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꼬리 질문에 철저히 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는 마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제 작년에도 또 참가를 해주셨고 올해 또 2회째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보면서도 또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또 질문을 추려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공사에 이제 입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혹은 또 입사를 했을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활동, 대외 활동 갔던 게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격증의 경우는 저희는 뭐 자격증이 꼭 있어야 입사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데요. 다만 기술 직렬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 자격증 하나쯤은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 직렬이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분야에 맞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저희가 공동적으로 뭐 가지고 계신 대외 활동은 없고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신생기관이라서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보다는 인턴이나 실제 업무 관련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했던 뭐 인턴 활동 같은 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턴을 한 번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오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턴을 5개월 정도 진행했었고요. 실제로 새만금 개발공사 입사할 때 그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대부분 인턴 관련 경험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으신가요? 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경험이 국민연금 인턴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질문을 수용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공사가 채용하실 때 경력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비중과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력직의 경우 초반 저희 초창기 설립 시기에는 좀 경력직 비중 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대부분 필요한 직무 등급이 다 충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채용 방향은 신입직 위주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경력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보통 뭐 안전관리자나 이런 특수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부 충원이 좀 어려운 경우에 주로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할 거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 경력, 저희 직무와 유관한 경력을 갖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입사하실 때의 전략이라든지 나는 이런 걸 준비했고 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갔더니 좀 도움이 됐더라, 그런 좀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거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저희 공사 지금 담당자로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이 정말 많고 한 기관만 준비해서는 입사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들을 필기 전형 유형별로 엑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을 비는 전공 하나만 보는 기관이라든지 통합 전공을 보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NCS만 보는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자신 있는 전공 시험을 보는 기관들을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채용 설명회는 김주현 과장님이 또 해주셨고, 방금 또 Q&A는 약간 인간 김주현 그리고 선배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공사의 김주현 과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